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옥산테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다음은 주식회사 옥산테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메뉴를 보고 제시된 사업자 등록증이랑 비교해가면서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올리고요.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 알고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제시되어 있고요. 하나씩 맞추어 봅니다. 화면을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자, 프로그램 메뉴에서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이제 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옥산테크고 법인 기업이다. 그지요? 알았다. 왼쪽 두 가지는 확인했고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화면 이동할게요. 요렇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씩 보면서 맞춰봅시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 맞습니다. 회사 이름 맞춰봤고 대표자 이필재, 기업 연월일 2017년 8월 14일 맞고요. 회사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로 214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로 214 가로 열고 성건동 가로 닫고 그죠? 맞고 법인 등록번호 란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다 그죠? 맨 뒤에 있는 번호는 앞에 있는 번호가 위조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주는 번호입니다. 법인 등록번호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뭔가 틀렸다 이겁니다. 고치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전산회계 2차 시험에서는 회계 세무를 다루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중요하다 그죠? 요게 뭐 작업하도록 출제됩니다. 그게 맞겠지. 그거를 좀 변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지 뭐 좀 어색한 법인 등록번호를 고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좀 오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풀릴 건 없겠다 그죠? 수정합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1108-181 아유 흥분했나봐.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죠? 다시 자 110181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시험의 취지도 모르고 막 그저 뭐 하나 좀 변형해서 틀리게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자 0095 668. 자, 이제 고치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되었다. 그죠? 자, 주소까지 맞춰봤고, 업태, 제조, 종목, 운동기구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철근이다. 그죠? 요거 수정합시다. 운동기구.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맞춰봤다. 그죠? 기업 연월일 맞췄고, 관할 세무서 봅시다. 경주, 세무서인데 경산 세무서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이거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경주 이렇게 수정하면 작업 완료. 다시 화면 약간 정상적인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자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하십시오. 메뉴 엽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작업할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쉽다, 그죠? 그러면 커서를 코드 안에 딱 위치시키고 제시되어 있는 코드 번호 853을 타이핑합니다. 853. 그러면 커서가 딱 853번 위치로 이동한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행사비 계정 과목으로 해달랍니다. 자, 오른쪽에 작업하면 그 내용이 왼쪽으로 끌려온다, 그죠? 여기서 행사비 이렇게 이름 입력했고 성격란을 딱 커서 위치시키면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 경비를 선택하랍니다. 3번 경비. 그 다음에 대체적요에다가 1번이라고 번호를 붙이고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대체적요에다가 1번 번호를 붙이고 학회 행사 비용 지급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됐죠? 메뉴 닫읍시다. 3번 문항.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초기 2월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자, 메뉴 엽시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먼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작업입니다. 외상 매출금 딱 선택하고 이제 오른쪽 내용 작업합니다. 화면 이동할게요.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이동할까? 요렇게. 됐죠? 자, 주식회사 대원 200만 원이랍니다. 조금 더 이동할게요. 어차피 안 보이려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예. 자, 주식회사 대원 200만 원 맞습니까? 25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네. 고칩니다. 2000000 주식회사 소백은 200만 원 맞네요. 주식회사 동백 450만 원을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코드 안에 위치시킨 다음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동백이라는 회사를 끌고 옵니다. 금액 450만 원 입력하고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차액이라는 빨간 색깔 표시가 없어질 겁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작업했고 그 다음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작업합시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입금을 딱 선택하고 그치? 이제 오른쪽 내용 작업합니다. 다시 이렇게 이동할게요. 자, 비바산업은 금액이 0원입니다. 0원인데 450만 원 입력돼 있다, 그죠? 금액을 0원으로 고치던가 아니면 해당 비바산업 자체를 딱 클릭한 다음에 삭제 버튼 눌러도 될 겁니다. 그죠? 삭제 버튼 누르면 아예 없어질 거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비바산업 이름 놔두고 금액만 0원으로 고쳐도 되고 둘 다 정답 인정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할게요. 우송유통 4,300만 원이다, 그죠? 4300000. 그 다음에 공간기업은 200만 원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났고 항상 차액이 0 맞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맞다. 메뉴 닫읍시다. 문제 2번 봅시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3일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기장치 수리비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한국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내용 매우 중요했다, 그죠?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취득 이후에 지출이 있습니다. 그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수선비 계정 과목이겠지.
그런데 자본적 지출, 즉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던가 자산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비용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물어본다고죠?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대변은 보통 예금 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는 7월 3일. 차변에 기계장치 1,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7월 5일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중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해 주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우리가 본사 건물로 쓰려고 하는데 우리 건물이 없으니까 남의 건물 세 들었다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 맺었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준다 이겁니다. 슬퍼할 필요 없다 그죠? 임대차 계약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적고 차변은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될 겁니다. 다만 5천만 원 보증금 중에서 미리 500만 원은 미리 주었답니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돈 미리 준 거 차변에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의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자산의 감소 500만 원, 나머지 4,500만 원만 보통예금 쏘아주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7월 5일 차변에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보증금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고 나면 돌려받아야 되니까 거래처 관리합니다. 어디? 태종빌딩. 얼마?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적혀있던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적어줍니다.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계약금 누구한테 주었는지 관리했을 겁니다. 없앨 때도 관리해야 되겠지. 태종빌딩 금액은 500만 원. 나머지 4,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3번 문항 7월 7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주식회사 수연전자에서 200만 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에어컨 설치 비용 25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바로 지급했다. 단 에어컨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산 중에서 비품이 되겠다 그죠?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합니다. 에어컨 값 200만 원이랑 에어컨 설치 비용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그지? 합산해야 될 겁니다. 취득 원가는 200만 원 플러스 25만 원, 225만 원이 될 거고요. 차변에 비품, 대변에 2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 25만 원은 보통예금 쌓아주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7월 7일 차변에 비품 금액이 얼마였더라? 22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주식회사 수연전자 200만 원. 25만 원은 바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6일 주식회사 달리자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기합수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 증권이므로 계정과목은 뭘로? 현금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대금 우리가 받을 돈이다 그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이제 돈 받으면 됩니다. 600만 원은 차변 보통예금, 400만 원은 차변 현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지요. 8월 6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달리자. 천만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600만원. 차변에 현금으로 400만원. 5번 문항 8월 19일 전자부품용 기기장치 취득가액은 3,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150만원을 성능 저하로 폐기 처분했다.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이겁니다. 다만 받은 돈은 제로다 이겁니다. 그게 폐기지 않습니까? 그죠?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버렸다고 그래도 유형자산의 처분과 같은 논리로 회계 처리한다. 다만 받은 돈은 영원이다 이겁니다. 자, 입력 바로 해버릴게요. 8월 19일 대변에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감소시킵니다. 자산의 감소다 이겁니다. 3,500만원. 취득원가가 작아지면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도 작아져야 된다. 그죠?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처음에 발생할 때는, 증가할 때는 대변에 기록되고 없어질 때는 차변에 기록될 겁니다. 차변에. 그리고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1단계는 대변의 취득원가, 2단계는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코드 번호가 여러 개다 그죠? 그 중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코드 번호 207번이 되겠네요. 이거 끌고 오고 금액은 3,1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에서 3,150만 원 빼면 350만 원이다 이겁니다. 순액으로 따졌을 때 350만 원짜리 자산을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받은 돈은 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350만 원만큼 손해본 것 같다 그죠? 그거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하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20일 제품의 판매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 손 모델인 이아람 씨를 고용하고 수수료 300만 원 중 원천 징수세 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단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 판관비 항목으로 사용하랍니다. 아시겠죠? 광고하려고 하는데 모델비 주었다 이겁니다. 사실은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겠는데 그지? 문제에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랍니다. 제시한 대로 작업하는 거지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 300만 원 적어주고 비용의 증가. 이제 대변에 돈 쏘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돈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좀 우리가 원천 징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뭡니까? 예수금이지요.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99,000원 적어주고 나머지를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원천 징수가 꼭 우리 직원들 급여 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양한 유형으로 예수금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입력합니다. 11월 20일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코드 번호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판관비 코드 800번대 코드를 쓰랍니다. 얼마요?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말고 예수금부터 적읍시다. 예수금 얼마요? 99,000원. 나머지가 자동으로 표시되니까 그지? 작업 편하다.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될 겁니다. 금액은 2901000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문제 2번 풀었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8월 7일 생산부서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 체크카드, BC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에서 일출되었다. 우리가 회식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부가수익은 뭡니까? 자, 우리가 식당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거든요.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수공제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과 57이 될 겁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코드로 기록하고, 자, 대변 조금 주의합시다. 그죠? 신용카드라면 외상거래니까 미지급금 기재項目쓰고 신용카드사 거래처로 적으면 되는데, 이 거래는 신용카드가 아니고 체크카드다 이겁니다. 조금 변형한 거다. 그죠? 우리 체크카드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다. 그죠? 체크카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이 부채의 증가가 아니고 자산의 감소가 온다 이겁니다. 계정과목은 뭐? 보통예금. 됐죠? 그리고 거래처는 체크카드사 적으면 됩니다. 뭐 BC 체크카드사 뭐 이렇게 적어서 관리하면 되겠지요. 분석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거래가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그거를 좀 변형해 보았다 이겁니다. 체크카드로.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미리 공부했었다 이거지요. 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8월 7일. 매입이면서 카과 57이다. 그지요? 57 카과. 자, 공급가액란에 신용카드 즉 체크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33만 원. 엔터. 그러면 밥값이랑 부가가치세랑 자동으로 싹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상단부는 거래처 식당 이름 적으면 되겠지요. 식당 이름 찾아봅니다. 회식을 어느 식당에서 했습니까? 자, 보면은 동보성이네. 동보성. 중국집인가 보다. 그지요? 동보성. 식당 이름을 적어줍니다. 동보성.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으면 된다고 그죠? 체크카드사입니다. 무슨 체크카드? BC 잠깐만요. BC 체크카드인가요? 법인 체크카드인데 BC랍니다. IBK BC 카드 뭐 이건가 보다 그죠? 자, 확인했고요. 자, 게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구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입니다. 대변 미지급금 아니고 체크카드니까 보통예금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성격상 거래처 관리하는 거다 그죠? 체크카드의 경우 무슨 카드사? BC카드라는 체크카드사. 그죠? 마음에 안 들지만 그죠? 요거다 그죠? BC카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 카과의 경우 상단부 거래처, 하단부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카드사를 적어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항 10월 1일 천안 제1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액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을 주식회사 재생에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매각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매각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다. 그죠? 워낙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 내용도 조금 변형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처분한다고요.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겁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아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겁니다. 알았다. 그러면 부가수익은 뭐라고요? 매출이면서 현과 22가 될 거다 이겁니다. 좀 변형했네. 알았다.
그리고 회계처리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대로 작업하면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분석합시다.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5천만 원 빼기 4천만 원, 1천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44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40만 원 받았지만 부가가치세 40만 원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400만 원만 우리가 먹는다 이겁니다. 물건값으로 받은 400만 원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죠? 열심히 입력하고 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6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맞게 입력한 겁니다.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0월 1일 22현과 공급가액은 400만 원. 아이고 22현과 현금 영수증 거래다 보니까 공급가액란에 금액 입력한 게 110분의 100과 110분의 15로 이렇게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죠? 그거를 제가 순간적으로 깜빡 잊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숫자로 이제 직접 타이핑하면 됩니다. 400만 원과 40만 원으로 됐습니다.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거래처가 주식회사 재생이랍니다. 자, 분계 1단계 대변의 취득원가 적어줍니다. 계정과목 이름은 뭡니까? 기계장치. 금액은 5천만 원.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거 코드번호 207번이네요. 4천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자기압수표로 받았다고 통화대용 증권이니까 차변의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물건값 400만 원과 부가가치세 40만 원, 440만 원 받았습니다. 다만 44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미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거라고 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현재 대변이 더 크다 이겁니다.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고 차변에 금액을 채운다는 말은 수익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증가다 이겁니다. 계정과목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 금액은 600만 원이랍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죠? 아, 전표 입력 내가 잘했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600만 원 채워 넣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11일 희망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부가가치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 과세가 유형이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이 문제다. 돈을 받았을 건데 무엇으로 돈 받았는지가 말로 적혀있지 않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세금계산서 맨 하단부를 보자 이겁니다. 물건값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합해서 550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350만 원 받고요. 200만 원은 외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서 차변 회계처리 알 수 있다 그죠? 차변에 현금 35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입력해 주자.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라고? 희망 상사래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맞냐고요? 맞다 이겁니다. 입력합시다. 날짜 10월 11일 10일 과세구 품목란에 A 제품이라고 적어주고 수량이 100개 단가가 5만 원 이렇게 하면 500만 원과 50만 원 자동으로 채워지고 상대방 거래처 희망 상사 전자예부 이어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현금 35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4번 문항 10월 30일 다음은 구매한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한 후 발급받은 수정세금 계산서다. 수정세금 계산서 수치와 동시에 원재료 및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했다. 우리가 원재료를 예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원재료 중에서 불량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품시켰습니다. 반품을 시키면 우리한테 물건 판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 환입이니까 매출 환입된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우리한테 줄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됐죠? 자, 애당초 원재료 구입할 때 뭘로 처리했겠습니까? 부가수요. 51 과세로 처리했을 겁니다.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부가가치세 매입수공제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51 과세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자고요? 이번에도 51 과세로 처리하는 겁니다. 다만 금액을 이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한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작게 만들고 원재료의 취득원가도 작게 만들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재료라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플러스로,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에 플러스로 기록하는 게 맞겠지만 상단부에 마이너스 금액 적어 놓으면 하단부에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그죠? 그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작업하자 이겁니다. 차변에 원재료 마이너스, 대변에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그냥 끌려오는 거 그대로 활용해서 작업하자 이거지요. 분석 끝났지요? 그 다음에 품목수량 단가에 뭔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작업해 주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10월 30일 50일 과세인데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한다. 그리고 품목수량 단가 적어주기로 했다. 철, 강, 원자, 재, 괄호 열고 원재료 됐습니다. 수량은 마이너스 100, 그리고 단가는 3만원.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기록되고요.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강이네요. 전자외부 여 붕괴. 자, 보십시오. 그죠?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오잖아. 요거 그대로 활용하자 이겁니다. 원재료를 차변에 마이너스로 기록한답니다. 원재료가 작아집니다. 이제 외상 매입금을 작게 만들면 됩니다. 대변에 그냥 마이너스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외상 매입금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겠니?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5번 문항 11월 10일 주식회사 남서울로부터 원재료를 1,320만 원 부가가세 포함에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동일자 매입대금 중 11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원재료 구입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다. 그죠? 우리가 부가가세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수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50일 과세가 유행이고 회계처리 차변에 원재료 적으면 되고 대변에는요. 계약금으로 돈 미리 준 거는 차변에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죠? 그거를 대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11월 10일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얼마요? 1,32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1,320만 원 곱하기 100 나누기 110 하면 1,200만 원 나옵니다. 그게 물건값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20만 원이 부가가치세.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남서울 전자외부 이어 붕괴 차변의 원재료 맞고 대변의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부터 기록하고 얼마요? 100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됐지요? 보통예금. 금액은 1220만 원 되겠네요.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19일 일본의 미즈노사의 수출 제품 공급가액 200만 엔을 다음과 같이 직접 납품하고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1월 말에 받기로 했다. 수출 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단부 회계 처리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출제 범위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수정해서 수록할 겁니다. 우리 출제 범위에 맞게 고쳐서 학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200만 엔을 수출했고 돈을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를 고칩니다. 200만 엔을 다음과 같이 직접 납품하고 선적하고 대금은 전액 요 네모 한 부분을 고칩니다. 대금은 전액 11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거래일자 날짜도 11월 19일 오늘 날짜. 그리고 11월 30일 11월 말이라며 그죠? 11월 30일 됐습니까? 이렇게 날짜를 두 개로 고치고요. 아이고, 요거는 좀 보기 싫네요. 이렇게 새로 적을게. 이게 처음 환율이 그지? 11월 19일 오늘 환율이고요. 밑에 있는 게 11월 말에 나중에 돈 받기로 했잖아. 그지? 11월 30일의 환율이 되고 그리고 외환은 오늘은 하나도 안 받고 그지? 나중에 11월 30일에 다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200만 엔을. 환율이 이제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엔화에 대해서 환율 표시할 때는 1엔이 아니고 100엔 기준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달러당 환율과 좀 비스무리한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래 내역은 계약금 입금 되었으면 이런 문구는 필요 없다 그죠? 요거는 삭제해버리고 수출 제품 전체가 선적됨 요거는 맞는데 요 위에 11월 19일 날짜로 이동이 되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 출제 범위에 맞게 이제 제대로 고쳤습니다. 요 내용으로 작업합시다. 부가수 유형 뭡니까? 16 수출입니다.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 표준 원칙은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선적일보다 먼저 달러를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먼저 환전을 했다면 실제 환가 환율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케이스는 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원칙적 규정에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 쓰면 된다 이겁니다. 100엔당 1,055원이니까 1엔 기준으로는 10.55가 되겠다. 그죠? 그죠? 곱하기 200만 엔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200만 곱하기 10.55 하면은 21 100000 나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 나오는 걸로 수정해서 우리 학습합시다. 됐습니까? 자,
211000000 11월 19일. 자, 유형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은 211000000. 그리고 거래처는 미즈노사. 영수열 구분. 매출이 영수열 조정될 때는 그 이유를 적어준다고 그죠? 1번 직접 수출입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합니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문제 3번까지 풀었고요. 메뉴 다 씁니다.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1번 문항 8월 12일 본사 판매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주식회사 만능공업사에서 정비를 받으면서 58만 3천 원 부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이 내용을 입력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그지? 우리가 부가가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킨 다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제대로 된 내용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다시 입력해야 될 겁니다. 유형은 뭐요? 매입이면서 현과 22로 입력하고 회계 처리는 차변에 차량 유지비 판매부서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에 현금 적되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꼭 적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제대로 수정합시다. 8월 10일 먼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까요? 날짜 8월 10일. 그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요거 아니야. 좀 이따 삭제할 겁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봅니다. 자, 낙서 좀 지울게요. 너무 정신 사납네. 자, 날짜는 8월 10일. 유형 22 현과 22가 아니고 60일 현가다 그죠? 미안해요. 우리가 매출한 게 아니고 매입한 거다 그죠? 매입한 거면서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그지? 60일 현가입니다. 미안해요. 착각. 60일 현가. 그리고 공급가액은 자, 현금 영수증 거래니까 공급가액란에 물건값과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적어서 엔터키 치면 싹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금액 얼마요? 583000 엔터. 53만 원과 5만 3천 원으로 싹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만능공업사. 자, 분계.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800번대 코드였다. 그지? 그리고 대변에 현금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단부 회계처리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차변 부가세 대급금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제대로 입력했고요. 기존에 입력돼 있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내용은 이제 지워야 되겠다 그죠? 체크해서 삭제 버튼 누릅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1번 문항 작업했고 메뉴 닫고 2번 문항 넘어갑니다. 그렇죠? 좀 이따 다시 열겠지만 일단 두 개 다 닫아버렸습니다. 2번 문항 볼게요. 12월 20일 대한적십자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3만 원이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낸 돈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거를 기부금으로 고치라라는 의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작업하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 12월 20일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거를 뭘로? 기부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완료. 됐습니다. 문제 5번 결산 봅시다. 1번 문항 기말 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나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원가 전년도 말 및 당연도 말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문제다. 그죠? 다소 까다롭지만 자주 출제되는 주제였다 이겁니다. 자, 애당초 3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주식을. 작년도 말에 주가가 올랐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이다. 그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0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럼 작년도 말 재무제표 어떻게 기록되었겠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쪽에 3,200만 원 기록되었고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의 누계액 중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플러스로 200만 원 기록되었었다 이겁니다. 요 두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해처모여 시키면 3,2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해서 애당초 취득원가 3천만 원으로 싹 귀결되더라 이거지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올해 말 주가가 2,800만 원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지요. 장부에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3,2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2,800만 원 되어서 주가 떨어져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적어줍니다. 자산의 감소.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차변이 문제다 이겁니다. 차변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만 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나의 반대 포지션이 있다면 그거부터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하고 싶은데 나의 반대 포지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것이 이미 대변에 기록되었다 그죠? 그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부터 없애고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기록해야 되겠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자주 물어보는 주제. 이제 요 분개를 하고 나면 올해 말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분석해 볼게요. 자, 올해 말의 재무상태표. 매도하는 증권은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2,800만 원 됐습니다.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없어져 버렸어. 남아있는 건 매도하는 건 증권 평가 손실만 남아있게 됩니다. 얼마? 200만 원.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2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기록될 거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해처모여 시키면 2,800만 원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8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애당초 취득원가로 다시 귀결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분석 열심히 했고 이제 필요한 분계는 요거다. 그죠? 수동 계산으로 빨리 작업합시다. 12월 31일 일반 전표명 메뉴.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분석 열심히 잘 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서 감점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 연습합시다. 178번 코드 40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부터 없애고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입력 완료. 좀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별표 칩시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기로 합시다. 자, 2번 문항. 12월 31일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이 두 개 있네요. 자, 한 개는 2018년도에 차입해서 2023년도에 상환할 거랍니다. 올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니까 올해 재무제표 작성할 때도 장기 차입금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 아래쪽 내용은 2,500만 원인데 2018년도에 차입했는데 2022년도에 갚아야 된답니다. 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볼 때 만기가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2번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 아니다, 그죠? 유동 부채로 기록해야 되고 계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의 새로운 이름의 부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됐죠? 이런 거를 우리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자, 입력합시다. 자, 차변에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 은행이 무슨 은행이라고요? 은행이 아니고 한일물산이라는 회사네. 한일물산. 금액 2,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새로운 이름의 부채가 증가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그렇죠. 한일물산 해야 되겠고 2,500만 원 됐습니다. 3번 문항.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입력하십시오. 당기에 발생한 대손 채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서 사용할 것. 근데 좀 길게 적었지만 우리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그죠? 자동 결산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회계기간 입력하고 상단부 대손상각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려고 한 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옵니다. 그죠? 그래서 미수금 선거금에 대해서는 뭔가 작업되지만 지워버리고, 그죠? 대손율 1%일 때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추가 설정해야 된 금액 자동 표시됩니다. 그죠? 이 두 개만 놔두고 결산 반영 클릭합니다. 그러면 딱 필요한 위치로 금액이 표시되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메뉴의 숫자가 연동되지만 동시에 띄워놓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안 바뀐다. 그죠? 어떻게 하려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됩니다. 쭈르륵 자동으로 여러 가지 분계가 생성되어 있고 나머지 분계들은 채점 대상 아니고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분계만 채점 대상일 겁니다. 이렇게 표시되면 정답인데 우리 모범 정답에서 제시되어 있는 숫자하고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출제범위 벗어나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됐던 거를 우리가 출제범위에 맞게 수정했잖아. 그지? 그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표시될 겁니다. 채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의 데이터로 채점된다고 했습니다. 즉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에서 12월 31일로 열어봤을 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 각각 대손 충당금이 있잖아. 그지? 요 본인의 데이터 기준으로 요 관계가 1%가 맞다면 정답 인정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가 뭐
모범 정답하고 다르다고 이 문제 자동으로 틀린 것처럼 전혀 아니니까 안심 놓고 작업하시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 고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고 확인해 봅니다. 226 548 000 곱하기 0.01 하면 2265480이고 그지? 밑에 것도 당연히 일치할 겁니다. 82900 000 곱하기 0.01 하면 829000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즉 4월부터 6월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의 세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가 제일 편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우리 회사가 받은 세금 계산서가 기재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금 계산서 수취분 기재할 때는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로 나눠서 기재한다고 했다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확인합니다. 자, 부가가치 모듈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엽니다.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자, 세금계산 수취분 중에서 일반 매입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 그죠? 요거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라인의 내용 요거는 물건값이고 요거는 부가가치세다 그죠? 세액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70만 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자, 메뉴 닫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클릭해서 1번 조회 문제 답안 적습니다. 70만 원. 됐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2월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일까요?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 메뉴 사용하면 월별로 집계될 겁니다. 원재료 2월. 자, 원재료를 매입하면 차변의 원재료로 기록된다 그죠? 그래서 차변 금액으로 2월 달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찾으면 되겠지요. 요게 방법 1. 방법 2.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를 찾으면 됩니다. 일개표, 월개표도 가능하겠습니다. 되죠? 두 가지 메뉴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방법 1. 총계정 원장 봅니다.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고) 계정 과목은 원재료 계정 과목이야. 됐습니다. 월별로 딱딱 집게 되는데 그지? 우리가 필요한 건 2월 달에 될 겁니다. 2월 달에 돼서 원재료 계정 과목이 차변으로 기록된 거는 863 00000입니다. 상세 내용 보고 싶다고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죠? 2월 달에 이렇게 원재료 구입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 1 작업해 봤고 방법 2 볼까요? 일개표, 열개표. 자, 뭐 일개표 탭 쓰든 월개표 탭 쓰든 뭐 상관없는데 그냥 일개표 탭 가지고 작업해 볼게요.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자,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에서 원재료라는 게 있다 그죠? 원재료 계정 과목이 증가한 거는 차변이다 그죠? 차변 쪽에 기록될 겁니다. 계라고 되어 있는 게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였습니다. 86300 86 아이고 그죠? 86
300000이라는 이 숫자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보았던 화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입했구나. 됐습니다. 2번은 뭐다고? 8630000이라고. 3번 문항 봅시다.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내역 중에서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네요. 신용카드로 매출했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부가세 유형으로 17카과가 선택될 겁니다. 그죠? 요 17카과 유형들의 금액을 파악하면 되겠네요. 공급 대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공급가액,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 공급 대가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서 17카과 유형을 찾은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물건값 합한 금액을 이렇게 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됐죠? 6월에 카드 매출된 부분.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7카과로 이렇게 처리된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 메뉴 열고, 자, 조회 기간. 자, 조회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조회하는 게 원칙인데, 이 문제는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묻고 있으니까, 그것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작업해야 되겠다. 그죠?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조회합니다. 자,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출이다. 그죠? 매출 유형 중에서 17카과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조회되네요. 자, 정신사나우니까 메뉴는 낙서는 좀 지웁니다. 17카과 유형 중에서 6월달 거래는 only 한 건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문제 좀 쉽게 내려고 데이터를 이렇게 단순화시켰네요. 6월달 거래는 only 한 건이고 금액은 이랬습니다. 공급 대가는 뭐라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합계 금액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 상세 내용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밑에 분계 내용도 확인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3번 문항 정답은 484000입니다. 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면서 좀 느낀 게 자꾸 변형,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틀에서 변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인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력 범위로 자신감 있게 작업하면 절대 떨어질 일 없습니다. 그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지금까지 9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